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저 오늘 시작을요, 노래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호응해 주실 거죠? 네.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어떤 노래죠? 개똥벌레. 네, 개똥벌레입니다. 제가 왜 이 노래로 시작을 했냐면요. 바로 오늘 강연의 주제가 바로 이 개똥벌레이기 때문인데요. 개똥벌레가 사실은 반딧불이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반딧불이 속에 숨은 과학을 알려주실 강연자분을 소개할게요. 제가 반딧불이를 연구한 지 약 15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주변에서는 반딧불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 반딧불이의 매력을 마음껏 홍보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계열 박사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사실 개똥벌레, 이제 반딧불이 이 노래도 있을 만큼 많이들 들어는 봤는데요. 실제로 보신 분 많지 않으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이 있으시네요. 저는 사실 이 반딧불이를 이렇게 제 생활 주변에선 잘 못 봤었는데요. 아직도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예, 많이 없어졌죠. 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이 그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그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딧불이를 설명해 주시면서 자연환경 보호까지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볼게요. 오늘 제가 그 반딧불이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어떻게 발광을 하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왜 없어지는지, 어떻게 하면은 반딧불이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는 생명과 친환경, 그다음에 생태를 결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라는 곤충이 빛을 내는 것을 갖다가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도 많이 발생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똥벌레라고도 하죠. 그래서 개똥벌레는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이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농약과 지초제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 서식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딧불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2,000여 종의 반딧불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는 8종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변 환경이 오염되면서 현재 그 조사한 결과 4종만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한 후에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논 주변이나 저수지 주변에서 반짝거리는 그 반딧불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애반딧불이라는 그런 곤충이 되겠습니다. 이 애반딧불이는 주로 그 논이나 습지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그 반딧불이가 아주 그 친환경 농업을 하는 곳에서만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반딧불이는 발생 시기가 6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 이렇게 그 발생이 돼가지고 발광을 하는데 주로 그 크기는 약 1cm 정도다가 그 작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나오는 것들 그 종은 그 운문산 반딧불이와 파파리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산속의 계곡에서 아주 그냥 발광을 반짝거리는 그 모습이 사이키 조명같이 상당히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 방학 때 많이 봤던 반딧불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늪반딧불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주로 그 산속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우리가 그 농촌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기불을 갖다가 피워놓습니다. 그 불빛을 쫓아서 날아오는 것들이 늪반딧불이 수컷이 되겠습니다. 늪반딧불이는 암컷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 숲속이나 아니면 풀 밑에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에 대한 그 발광 패턴에 의해서 보면은 애반딧불이는 발광 휘수가 1분에 60에서 120회 정도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렇지만은 파파리 반디는 60회 정도 1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반짝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발광하는 그 패턴이 암컷은 숨어서 반짝거리고 수컷은 비상을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발광을 하죠. 발광하는 개체가 많이 있으면은 수컷이 많이 있다. 그래서 수컷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땅 위에 있는 곤충이나 아니면은 물속에 있는 그 에반디 뿌리 같은 경우도 성충이 돼 가지고서 그것과 그 교신을 하면서 성충이 되면은 같이 그 교미를 해 가지고서 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딧불이의 불빛은 그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대부분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반짝거리기 시작하면은 동조 현상이 나타나서 같이 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광 물질인 누시페린이 누시페라자라는 효소에 의해서 용존산소와 결합이 되게 되면은 옥시루시페린이 됩니다. 이것이 발광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광하는 그 모양이 수컷은 두 마디에서 꽁분이 두 마디에서 발광을 하고 암컷은 한 마디에서 발광을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짝을 맺은 암컷과 수컷은 알을 낳고서 죽습니다. 주로 빛을 내는 시간은 애반딧불이는 저녁 8시 반이 돼야만이 발광을 시작하는데 주로 8시 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반에 가장 많은 개체가 보이고 발광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늪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7시에부터 발광이 시작해서 가장 많이 발광이 되는 시간은 8시입니다. 그 다음에 9시가 넘으면은 발광을 멈추고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가 형설지공에서 그 반딧불이 불빛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공한다는 의미보다가 형설지공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반딧불이를 그라스에다가 한 50마리 정도를 갖다가 놓고서 발광을 시켰더니 그 책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밝기가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딧불이는 그 알을 낳고서 그 성충이 되기까지 4번 탈피를 합니다. 안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죠. 그래서 알에서 유충에서 번데기로 그 다음에는 성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알 기간은 약 15일 내지 20일. 애벌레 상태로다가는 250일에서 270일 정도 걸리는데 이 애벌레 상태로다가 겨울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번데기가 되는 시기는 그 이듬해에 물속에서 살던 것이 번데기 방을 만들기 위해서 땅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번데기 방을 만들고서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성충이 돼서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충은 약 10일 내지 20일 정도 이렇게 살다가 산란을 한 뒤에는 사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애반딧불이의 생활 환경을 보면은
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 주변에 항상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게 성충이 된 다음에 에반디뿌리는 교미를 한 후에 물가 바로 위에 있는 이끼라든가 수초, 그다음에 풀잎에다가 알을 낳은 다음에 죽는데 그때가 대부분이 그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습도가 알맞게 유지가 되면서 부화가 됩니다. 부화된 애벌레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4번 탈피를 한 다음에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되면은 거기에서 30일 정도 땅속에서 그 있다가 성충이 돼가지고서 다시 발광을 하면서 짝짓기들 하고 그 산란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반딧불이가 왜 사라지는지를 갖다가 그 우리가 그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2000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반딧불이를 그 서식지를 복원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환경 그 복원을 시킨 것은 2000년도에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자체에서 그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많이 복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바이오톱을 조성하는 그 지역이 많아지면서 생태계의 안정화가 되면서 반딧불이가 지금 많이 그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논 주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생태계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곤충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만들어 준 것이 서식지 복원을 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 서식지 내에는 주로 이제 환경을 보면은 마이너스 5도씨에서 25도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은 반딧불이가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 조건인데 토양 조건은 pH가 6에서 8 정도 그 이하가 되면은 생존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용존 산소량이라고 해서 DO 그 수치가 6에서 10 정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BOD나 COD 같은 그 생물학적 그 산소 요구량이 0.5에서 2 정도 되는 그 물 조건이 돼야만이 반딧불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서식처를 갖다가 환경을 조성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그 곤충들에 날라와서 곤충의 애벌레가 서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고동과 달팽이라는 여러 가지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반딧불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이로다가 반딧불이를 길러서 애벌레 상태로다가 방사를 해야만이 그 이듬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그 이 서울 그 노을공원에도 제가 그 자문을 해서 지금 현재 반딧불이 생태관을 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생태관에 가보면은 그런 모양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딧불이가 사라지면은 우리 그 환경이 오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딧불이는 환경 오염 지표곤충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그 배양하기 위해서 학습을 할 때 그것이 그 가정에서 아파트나 주택에서 학교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연 학습을 할 때 공부를 하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게 되면은 일기 속에서 이 반딧불이의 활동하는 모습과 산란하는 모습, 탈피하는 과정, 그다음에 성충이 돼서 반짝거리는 것을 봤을 때에 1년짜리 1년 그 자연 학습 그 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반딧불이 그 사육 상자 키트를 갖다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반딧불이는 그 올라가는 그 물속에 사는 그 습성과 그다음에 그 알을 그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그
그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충이 돼서 알을 낳기 위한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애벌레가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여러 마리가 그 다슬기를 갖다가 그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노숙 유충이 되면은 어느 땐가는 다시 땅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번데기가 되기 위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애벌레가 이 올라가는 시기가 주로 그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5월에서 6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그 땅 위로 올라가서 번데기가 되는데 이런 그 수초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다가 알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는 습도와 온도가 잘 맞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가지고서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 그 번데기 방에서 나온 그 성충이 발광을 하면서 그 짝짓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성충이 다시 알을 낳게 되면은 그 부화된 애벌레가 다시 물속으로다가 그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반딧불이의 그 습성, 물속에 살면서 올라가는 습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사육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가정용으로다가 이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훌륭한 자연학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딧불이가 그 지구상에 여러 종이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그 한반도에는 4종밖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4종이 그나마 있어야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과 곤충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그 동심의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옛날 방학 때 생각이 나죠. 수박밭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하늘을 보면 하늘 위에 항상 그 반딧불이가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논바닥에 가면은 논에 가면은 논 위에서도 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대한민국은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반딧불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법이로다가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 보릿고개를 견디기 위해서 식량을 갖다가 증산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식량 증산 정책을 쓰다 보니까 벼농사에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논두렁에 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초제를 갖다가 많이 뿌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벌레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앞으로 그 벼농사 지역 같은 데는 애반딧불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지 정리를 한 지역을 갖다가 가능하면은 중간중간에 둔벙을 만들어서 둔벙 속에서 생물이 다양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곤충이 지구상에 120만 종이 있습니다. 그 120만 종의 그 생물 산업을 갖다가 BT 산업을 생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곤충입니다. 그 소재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딧불이에서 나오는 누시페린이라는 그런 발광 효소를 가지고서도 그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되면은 가로수길을 발광이 되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꽃에서 발광이 돼가지고 빛을 볼 수 있는 꽃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지만은 이 누에에도 발광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환하게 그 빛을 내는 누에를 만든 그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변에 이 사라져가는 반딧불이를 우리가 그 각 지자체에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 NGO 단체라든가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업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반딧불이를 지키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그 성남의 맹산의 그 반딧불이 보존 연구회라든가 무주의 반딧불 그 관련된 축제, 그다음에는 그 뭐 금산이라든가 서귀포, 그다음에 가까운 그 계양산 쪽에서도 이 반딧불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한 그 덕분에 그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공간에서는 개발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지자체를 예를 들면은 그 골프장을 만드는데 그 골프장 만드는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나온 거예요. 환경단체, NGO 단체에서 그 반딧불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골프장을 만드는 걸 갖다가 저지하고 못 만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다가 반딧불이가 그 생명체면서도 환경을 지키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NGO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우리가 그 보존을 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생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곤충을 같이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생산에 목표만 두고서 하다 보니까 그 이 토양이라든가 수질, 그다음에 대기가 오염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은 우리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 반딧불이의 그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이런 그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늘 강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요, 이 수컷 반딧불이와 암컷 반딧불이가 서로 이제 불을 내는 칸수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교미를 위해서 불을 내는 게 아닌가, 빛을 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혹시 이 빛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딧불이 종류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은 네. 애반딧불이는 그 발광하는 패턴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초 간격이로다가 반짝반짝하는 게 그 횟수가 틀리고 암컷은 반짝거리는 것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 교신하는 수단으로다가 빛을 내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서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그런 그 교신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벌은 뭐 돌아다니면서 뭐 나는 모습으로 다른 의사를 좀 전달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빛을 내는 것이요? 그 암컷과 수컷이 이제 그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냥 빛으로다가 그 수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빛에 의한 하나는 교미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보신 분들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요, 손 들고 질문해 주시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보육상자인지 제가 하나만 집에 있으면 반딧불을 키우고 뭐 관찰하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사육 그 애반딧불이 사육 장치인데요. 이 속에서 생활 그 애벌레가 그 생활하면서 번데기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성충이 돼서 알을 낳는 과정까지 한 사이클을 갖다가 이 통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학습 그 자연 학습장 그 기구로다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좀 강연을 듣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반딧불이를 키우고 있는 생태학습장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오늘 반딧불이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해주신 우리 이기열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딧불이가 흔히들 치유와 희망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반딧불이의 불색을 보니까요. 연녹색으로 은은하게 비추는 것이 확실히 좀 치유가 되는 기분이고 희망적인 느낌이 났는데요. 반딧불이 한번 좀 이번 여름에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